피부염이 있는 민감 피부, 노보습을 해야 하나요? 보습이냐 노보습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혹시 노보습을 아시나요? 바로 보습제를 바르지 않는다는 건데요. 피부질환 카페에서도 여드름, 모낭염, 지루성 피부염, 주사 피부염 등 민감 피부에 보습제를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노보습으로 효과 보셨던 분들도 계시고 오히려 피부 문제가 심해졌다는 분들도 계셔서 너무너무 혼란스럽죠. 이번 영상에서 노보습이 민감 피부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 전문의들이 합의한 결과와 민감 피부 스킨케어는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되는지 제가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노보습을 왜 하는 걸까요? 예민해진 민감성 피부니까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 게 낫다. 보습제에 의존하게 되면 피부 자체 회복력이 약해진다. 또는 유분기가 많으니까 피지를 다 말려버려야지 해서 노보습 하시는 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치만 노보습을 시도하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 단정짓기엔 어려워요. 카페나 커뮤니티에 노보습이 도움되었다라는 후기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보습이 안 돼서 건조해지면 피부가 유분을 만들어서 건조함을 잡아야겠다 하고 피지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서 오히려 유수분 밸런스가 깨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피부 장벽 회복이 더뎌지거나 만성 염증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감 피부거나 피부염 등으로 인해 이미 장벽이 손상된 경우 노보습에 있어서 특히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전문의들은 민감 피부의 보습제 사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보이고 있을까요? 가장 최근 논문들로 살펴보았습니다. 2022년 발표된 염증성 피부질환 환자를 위한 보습제 논문에서 다양한 피부질환은 피부 장벽의 무너짐을 동반하기 때문에 좋은 보습제가 질환 치료와 예방을 위한 보조제가 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가려움이나 따가움 같은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근데 어떤 의사 선생님은 노보습해야 된다고 하던데 뭐가 맞는 거지? 싶으실 수 있어요. 이럴 때 참고하기 좋은 전문의들의 의견 합일 논문도 가져왔습니다. 바로 매년 논문으로 발표되는 Expert Consensus 전문가적 의견 합일인데요. 2023년 논문에서 보습제 사용에 관한 부분을 살펴봤어요. 전문의들은 피부 질환에 보습제가 도움을 준다는 거에 90에서 100%로 거의 모두 동의를 했는데요. 보습제가 단순히 수분 공급만 하는 게 아니라 피부 장벽을 강화해줘서 여드름 치료에 생길 수 있는 피부의 건조함이나 자극을 줄여주고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는 스테로이드 사용을 줄여주고 홍조 피부 치료에는 피부 지지를 보충해주는 등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의견입니다. 보습제는 맞는 피부 치료제? 여기서 잠깐 어떤 보습제를 발라야 좋을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보습제는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피부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보조제라는 거지 보습제 자체가 염증을 줄여주는 치료제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따라서 보습제만으로 피부염이 낫는다? 만능 치료제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피부에 진물이 나거나 피가 날 정도로 피부염이 심한 수준이라면 보습제가 오히려 피부에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피부 염증을 줄이는 게 급선무라서 꼭 병원 먼저 가셔서 치료 받으시고 염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을 때 그때 보습제 바르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민감 피부 보습제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될까요? 2023 전문의 의견 합일 논문에 제시된 표로 한번 살펴볼게요. 민감 피부는 저자극성, 무알콜, 무향료, 워터베이스, 그리고 유분이 적은 보습제를 사용하는 게 권장되는데요. 성분은 간결할수록 좋고 벤조산,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처럼 피부 자극을 줄 수 있는 성분이 없는 것으로 선택해야 해요. 글리세린,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같이 수분 손실을 막아주고 장벽을 강화해주는 성분이 함유된 보습제가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미네랄 오일 같이 유분이 많은 성분이 들어간 건 밀폐적이라 피부열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피부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민감 피부시라면 꼭 해보시면 좋겠다 싶은 게 있는데요. 바로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스킨케어 루틴을 직접 적어보시는 거예요. 저도 홍조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갔을 때 선생님께서 기초 루틴 전부 적어보라고 하셨었는데요. 여기저기서 좋다는 거 열심히 찾아서 따라하고 있었던 저였던지라 아침에 토너, 비타민C 앰플, 수분 앰플, 크림, 저녁에도 토너, 레티놀 앰플, 수분 앰플, 크림. 주사 피부염 피부인데 진짜 정말 많이도 바르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서 강조해주신 게 바로 스킨케어 다이어트였습니다. 홍조 등 민감한 피부는 제품 첨가물에 쉽게 자극을 받아서 정말 최소한의 제품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하신 건데요. 클렌저부터 시작해서 토너, 에센스, 앰플, 로션, 팩,
아이크림 등 정말 수많은 스킨케어 단계가 있잖아요. 각 제품마다 전성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분이 30개, 많게는 50개 되는 제품들도 있는데요. 사실 제품 딱 4개만 쓴다고 해도 전성분 개수를 모두 합쳐보면 정말 엄청 많은 성분을 얼굴에 바르고 있는 걸 수 있어요. 여러 스킨케어 단계를 거친다는 건 그만큼 여러 성분에 노출돼서 자극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라 과감히 뺄 건 빼고 정말 필요한 딱 최소한의 제품들만 발라주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스킨케어 개수를 미니멀하게 가져가야 피부 트러블이 심해지거나 상태가 악화됐을 때 내 피부에 맞지 않는 성분이나 제품이 뭔지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어서 좋아요. 특히 민감한 피부는 기능성 제품 사용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제가 원래 비타민C 앰플을 엄청 열심히 발랐었다 했잖아요. 이 비타민C 제품이 항산화제로 건강한 피부라면 노화 방지에 너무 좋지만 순수 비타민C는 앰플 자체의 pH가 되게 낮아서 민감한 피부에는 강한 자극이 될 수 있다고 해요. 민감한 피부에 앰플은 절대 안 돼. 이건 아니지만 순수 비타민C 앰플처럼 민감한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는지 주의해서 사용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짜잔! 오늘의 요약입니다. 노보습이 항상 정답은 아니다. 엑스퍼트 컨센서스 논문에 따르면 전문의들은 보습제 사용을 추천한다. 민감 피부를 위한 보습제 선택 팁과 스킨케어 다이어트 해야 되는 이유까지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민감 피부인데 도대체 보습제 어떻게 해야 될지 저처럼 노보습을 고민 중이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노보습 혹시 해보셨던 분들 계시면 경험 댓글로 같이 공유해주세요. 민감 피부 극복기 애주인 채널이 민감성이나 피부염으로 고생 중이신 분들이 함께 경험 나누면서 같이 피부 개선에 나아가는 장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민감성 베스트 클렌저 추천 영상에 이렇게 자세하게 비교해 다루는 점이 좋았다는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한 달 넘게 진짜 열심히 저자극 클렌저 찾고 또 찾았었는데 알아봐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한 만큼 민감성 저자극 보습제도 또 열심히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정말 찐 저자극 보습제 정보 놓치지 않으시도록 아직 작고 소중한 애주인 채널 다음에도 뵐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에 또 봬요. 시청 감사합니다.